개인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장을 자기 집 주소로 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 석유 경제성 평가를 하고 있는 곳이 그런 일인 사업자랍니다. 윤석열이 급하게 브리핑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동의 심해 석유 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 자격이 박탈된 액트지오에게 국책 사업을 맡기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액트지오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영업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 영업세를 내지 않아 4년간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내용의 한 언론사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대변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음이 보도로 드러났는데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2023년 2월에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장에 과장을 더해 석유가스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하는데 법인 자격도 없이 개인 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국책 사업을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황 대변인은 전날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진행한 기자회견을 두고도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매장량을 산출한 근거, 분석 방식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마치 가짜 약 파는 약장수 같다는 의구심만 더 강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의혹은 어떻게 자격 미달인 액트지오가 국책 사업을 맡았는지, 어떤 경로로 이 사업이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왜 대통령이 발표하게 됐는지로 커졌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고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에너지 자원 매장 가능성을 제시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자사를 둘러싼 자격 논란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액트지오의 1인 기업 내지는 유령 회사 의혹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별로 협업하고 있고 여타 대규모 컨설팅 업체에 비해 전문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브레우 고문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액트지오는 전문가들이 대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협업하는 구조로 컴퓨터 이외의 장비가 요구되지 않아 직원들은 주로 재택근무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액트지오의 주소지로 나와 있는 곳은 저의 자택이라며 휴스턴에 실제로 기반을 두고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소수밖에 되지 않는다. 액트지오는 직원들의 시차가 달라 어느 순간이든 업무를 보는 상황이라 해가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아브레우 고문은 동해 심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액트지오와 같은 소규모 컨설팅 업체가 나서는 게 일반적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액트지오는 소규모 업체이나 2016년 설립 이래 가야나와 볼리비아, 브라질 등 다수의 주요 평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며 심해 전문가들이 긴밀한 협력을 구성해 여타 대규모 컨설팅 업체에 비해 강점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브레우 고문은 동해 심해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에너지 자원의 경제성이 상당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저 윤석열의 주장을 옹호해주고만 있습니다. 무슨 커넥션이 숨어 있는 건지 확실히 밝혀내야 합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동해 심해 시추 평균 탐사 성공률은 가이아나 시추 전 탐사 성공률 15에서 16%에 비해 오히려 높아 유망성은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남미 가이아나 광구 탐사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불린 사례입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동해 심해의 경우 3D 탄성파와 심해 시추 세계공 자료를 통해 유효한 석유 시스템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에 많은 불확실성이 해소돼 유망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동해 심해의 성공 확률이 20%라는 것은 5개의 유망 구조를 도출해서 이를 대상으로 시추를 해본다면 하나의 유망 구조에서는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며 지금까지는 7개의 유망 구조를 도출했고 해당 프로젝트는 본 프로젝트의 2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아마 2단계가 마무리될 때 즈음엔 더 많은 추가적인 유망 구조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액트지오는 대왕고래로 이름 붙여진 동해 심해 광구 심층 분석을 맡은 업체입니다. 앞서 정부는 액트지오를 세계 최고 수준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이라고 평가하며 분석 결과에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액트지오 본사의 미국 주소가 텍사스 휴스턴의 한 가정집이라는 주장이 확산하며 전문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이 대형 정유사 엑손모빌 재직 당시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 탐사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액트지오사 자체는 사실상 1인 자문 기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이 슬슬 다시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유죄 판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을 말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의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의 발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안고 한상국 상사를 추모하는 내용의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를 SNS로 공유했습니다. 지구당 부활 관련 메시지를 낸 지 8일 만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평해전의 영웅 한상국 상사님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동화책이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며 해당 프로젝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서해수 행사장에서 뵌 이후 한 상사님의 사모님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제게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 좋은 동화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30일 지구당 부활 관련 언급 이후 8일 만입니다. 그는 40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으로 비대위원장을 사퇴, 자맹에 들어갔다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KC 인증구매, 지구당 부활 등 현안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공유한 프로젝트 소개 글에는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정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결과 북한군을 몰아내고 우리 바다를 지켰다며 고 한상국 상사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엮어 어린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레부터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동행하는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 회피용 외유라며 비판했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는 검찰이 귀국 뒤에도 소환하지 않거든 서울중앙지검에 제 발로 찾아가길 바란다며 그래야 검찰 소환을 피하기 위해 외유를 택했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요새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기내식비와 음료, 술값 내역을 꼭 공개하길 바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둔 여당의 공세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검찰은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피해가는 특권계급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소환조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내부 목소리도 사실은 혐의를 밝혀 처벌하겠다는 의지라기보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바둥거림일 뿐이라며 검찰도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당은 국회 구성을 두고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를 오직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를 안 열겠다니 국민께서 대통령 지키라고 뽑아준 국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를 저지하고 민생개혁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중대한 현안들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 위협 상태로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민주화 이후 최대치의 거부권 행사를 한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의 호위부대를 자처해 온 국민의힘이 국회의 전통과 원칙을 말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부부 밝혀져야 할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수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히 나와서 수사받고 밝히면 될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누가 범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